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기지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12구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추모 분위기 속에 중단됐던 행사들이 재개됐습니다. 광주시청에 마련됐던 희생자 분향소는 추모 공간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국가주도로 이전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전 지역 지원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고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여파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재무 상담과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었던 상생형 일자리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해 지금까지 전국 6곳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의 성적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경영 SUV 캐스퍼를 출시하며 닻을 올린 광주형 일자리. 지금까지 620명이 고용됐고 연말까지 누적 판매 대수 6만 대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양자 의원이 낸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6개 상생형 일자리 가운데 계획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광주형 일자리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투자와 고용, 매출 생산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구미형 일자리는 투자와 고용 부문의 실적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군산형 일자리는 생산 부문의 실적이 목표 대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밀양형 일자리와 횡성형 일자리 역시 실적이 목표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단계별 생산 계획에서 지금 현재 620명 채용이 되고 있고 2교대 인력이 되고 또 전기차까지 병행해서 생산이 된다면은 1000여 명까지 이렇게 채용이 될 겁니다. 캐스퍼 흥행으로 안착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GGM 근로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금을 올리고 지원 대상도 늘리는 등 사회적 임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지만 처음 약속한 사회적 임금이 이행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의 상생형 일자리 대부분이 차량과 관련된 일자리여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지형의 변화에 따라 GGM에서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광주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을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작돼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광주형 일자리. 이제 성공이라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선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해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 일자리로 거듭나는 일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2구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추모 분위기 속에 중단됐던 행사들이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휴일인 어제 광주 남구 김치타운에서는 빛고울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광산구 황룡 친수공원에서는 친환경 농수산물 장터가 열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만남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화순과 곡성 등 전남 시군에서도 마라톤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재개됐습니다. 광주시가 12구 참사 합동 분향소를 추모 공간으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분향소 재단과 조화를 차례로 해체하고 분향소 운영을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대신 분향소 자리에 추모의 마음은 이어가겠습니다. 안전은 챙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추모 공간으로 남겼습니다. 광주시 합동분향소에는 지난 엿새 동안 1,700여 명의 시민이 찾아와 헌화 분향했습니다.
예쁜 단풍이 절정인 요즘인데요. 절기상으로는 겨울의 시작 입동입니다. 입동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기온차는 무려 14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 자체는 깨끗하게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전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고요. 가뭄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도심 군공항 이전을 국가주도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사회 간접자본 구축과 이전 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부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공동 발의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시 지원 기구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들의 채무와 재무상담, 개인 파산과 회생 등을 지원할 광주 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가계부채 문제를 상담해주는 것은 물론 채무 조정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며 금융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무안경찰서 일부 직원들이 야간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 보도 이후 전남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는데 일부 직원들은 야간에 근무를 서지 않고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의 허술한 야간 당직 근무로 청사보안에 구멍이 생겼던 무안경찰서. 무안경찰서가 아닌 무인경찰서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MBC의 보도 이후 전남경찰청이 20여일 동안 집중감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1일 무안경찰서 야간 근무자는 모두 6명.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CCTV 등을 통해 당시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찰 복무 담당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찰 결과 일부 당직자들은 야간 근무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찰 조사로 드러난 일부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 문제 등을 시민감찰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과 동시에 21개 경찰서의 야간 근무 상태와 청사 출입 보안 환경 점검도 진행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야간 근무 소홀 여부에 대해 불시 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근무에 들어가기 전 당직자들을 상대로 복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운수종사자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운수회사 대표인 A씨는 2020년 5월 순천시가 전세버스 한 대당 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는데 이를 기사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식비로 쓰거나 아들에게 주는 등 보조금 지급 취지와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늦가을 이맘때 즐기는 홍시는 보통 감보다 크고 굵은 대봉감을 익혀서 만드는데요. 대봉감 소화기 한창인 광양 백운산에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나무마다 주황색 감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보통 감과 달리 굵은 봉오리처럼 솟아있는 대봉감입니다. 늦가을을 맞아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 대봉감 수확이 한창입니다. 감은 이렇게 열매 따는 기구를 이용해서 감을 잡은 다음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한 번에 따는 게 중요합니다.
주렁주렁 달린 감을 부지런히 따고 옮기고 한쪽에선 선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눈으로 빠르게 감 상태를 확인한 뒤 상품으로 쓸 것과 말랭이나 곶감으로 해먹을 것을 골라냅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 약치고 가꾼 거 결실을 맺으니까 영 좋죠. 보람도 있고. 대봉감은 바로 먹으면 떫은 맛이 나지만 익혀서 홍시로 먹으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백운산 일대는 햇빛이 풍부하고 물이 맑아 감 당도가 더 높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고 큰 태풍 피해도 없어 풍작이 예상됩니다. 풍요의 역설 속에 농가들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품성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정확히 해놓게 이렇게 감이 때깔이 좋고 너무나 그 맛이 있고 일정하게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선명히가 잘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광양에서 1,001개 농가가 대봉감 3,600여 톤을 생산해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올 가을도 광양 산자락마다 풍성한 감이 여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전라남도와 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등이 오는 2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과 유명 젓갈시장, 소금 판매상 등 수산물 유통과 판매 가공업체며 지난 9월부터 처벌이 강화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반복 적발되면 최대 3배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됩니다. 전라도 지역 언어로만 쓴 시집을 낸 시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인터뷰 온 시간, 오늘은 조정 시인을 김철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라도 말로 된 시집 그라시제라를 펴내셨는데요. 이런 전라도 말로 된 시집을 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첫 시집을 내고 저희 부모님께서 네 시집은 수준은 높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더라. 이 이야기를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는 시만 내가 계속 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집을 쓰게 됐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거의 전라도 분이신가 싶을 정도로 억양이 잘 느껴지진 않는데 네. 전라도 영암이 고향이시라고 했는데 그럼 몇 살 때까지 사신 건가요? 제가 전라도에서 산 거는 16살 때까지 살았고요. 17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인 발언을 할 때는 자꾸 이제 서울말이 저한테 익숙한 거예요. 한 50년 정도 이제 서울 경기에서 살았으니까. 그래도 가족들하고 있으면 또 너무 자연스럽게 전라도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출양민이 되신 지 5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그 시집을 보면은 옛날 그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어떤 그런 전라도 말이 아주 생생한 그런 전라도 말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그걸 간직하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출양민인 그 전라도 분들은 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서울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전라도 말이 거의 뭐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밖으로 이렇게 소리내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서도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본인하고도 자기 자신하고도 하고 뭐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도 하는데 아마 그 밖으로 그 발설하지 않는 말들은 아마 출양민들은 거의 다 전라도 말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시집을 보면 한국사의 여러 근현대사의 그 굵직한 사건들, 동학혁명부터 시작해서 6.25, 또 여러 일제시대의 어떤 여러 사건들이 묘사가 돼 있는데 전라도 여성들의 한을 조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비애는 일상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비애가 일상을 다지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노래가 되고
또 그것들이 정말 그 슬픔이 가득 찼지만 실제로는 울지 않는 어떤 A불비의 정서가 돼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전라도 여성의 독특한 그 한의 그 정서라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 전체가 그 굳이 한의 이야기로 보자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것을 떠나서는 그분들의 그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흔히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도 말을 수량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량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전라도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또 지금도 네. 그런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을 처음 왔는데 어떤 이제 제 말에 억양이 이제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전라도 말이 섞여 있었겠죠. 그래서 한 친구가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래서 광주에서 왔어. 그랬더니 시골에서 왔구나. 근데 전라도는 다 나쁜 사람들만 사는데 거기서 왔니?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받은 이 충격이라는 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아마 광주 5.18 소식을 들은 때가 이제 두 번째 충격이었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다 나쁘다라는 이런 전라도 혐오 발언을 처음 들은 거예요. 제 안에는 아주 짱짱하게 전라도 말과 전라도에 대한 자부심, 뭐 어떤 경우는 오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또 거기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아니까 우리는 절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네. 뭐 안 쓰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굳이 뭐 쓰려고 애쓴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집에서 가장 애정하는 사랑하는 한 대목을 한번 낭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자가 개물등 밭에 택갱이 새끼만치로 웅크리고 서 있고 난 오메 어찌하쓰고 발만 동동 굴렀제. 경찰들이 저리 내려가라고 총대를 내둘러서 막 돌아선 뒤 가인애가 내 등거리에 대고 당보더란 말이오. 무엇이라든가 엄니 총소리 탁 나면 나 한 번만 돌아봐 주소. 그랍디다. 그리고는 10걸음을 안 내려와서 총소리가 나는 뒤 오메 무섭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시상에 그라고 무서울까. 사지를 벌벌 떨면서 복자야 이름만 외면서 내려왔어라. 뒤를 못 돌아다 봤단 말이오.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가 어메라고 나 같은 년을 어메라고 당부한 말인데 못 돌아봤어라. 마지막으로 그라시제라는 그라시제라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라시제라 이렇게 발음을 해야 제맛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집 제목을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라시제라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 그 보자기 같은 것 아닌가. 왜 우리 보자기 문화 보면 모든 걸 다 감싸잖아요. 보자기로. 그런 것처럼 그라시제라 이 말이 정말 그 보자기 같은 그 풍부함을 가진 너그러운 말, 전라도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전라도의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감의 언어. 그래서 그라시제라라는 그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라시제라. 네, 그라시제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박웅희 선임연구원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규제 개선과 일괄 처리 지원 등을 담은 특별 법안과 해상풍력 난립 방지 법안 등 이해상충한 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웅희 연구위원은 이런 논의가 장기화할수록 해상풍력발전 민간시장 창출과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풍력발전 보급 촉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내부에서 또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쁜 단풍이 절정인 요즘인데요. 절기상으로는 겨울의 시작 입동입니다. 입동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기온차는 14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편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다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요.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 물절약에 적극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계절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날이 춥습니다. 나주 현재 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화순의 현재 기온 1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로 낮 동안은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리, 순천에서도 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현재는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한데요. 서해 남부 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